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my univer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팝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요, 일찌감치 매진됐고요.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테스형의 주인공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연말 콘서트 역시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공이 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말하면 이제 공연 대목으로 꼽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에서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네. 오롯이 되찾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도 반드시 철저한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럼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18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험생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시험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던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익률 보전 등을 요구했지만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7억 원에 호가하는 등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투자 유입이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8일 목요일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을 앞두고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이번 수능 지난해와 달리 다소 완화된 방역 체계 속에서 진행되지만 계속되는 확산세에 교육당국은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황다인 기자입니다. 춘천시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앞둔 수험생 예비 소집일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가 아닌 운동장에서 차례로 수험표가 배부됩니다. 하지만 이미 인근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상황. 같은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사 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연쇄 감염으로 수험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애들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게 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수능인 만큼 방역 당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상황. 이미 수능 직전까지 모든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했고 고사장마다 소독도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전날이나 아침에 증세가 나타나거나 확진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와 강원도 교육청 수능 종합 상황실에 알려야 응시 가능한 시험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칸막이가 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이 진행되고 점심시간에만 투명 칸막이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수능 당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나온다면은 도내 2개 병원을 병원 시험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도내 7개 시험 지구가 운영이 되는데 각 시험 지구마다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는 모두 12,5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화이팅!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수능. 겨울 한파는 없지만 확산세가 매서운 가운데 방역 당국과 수험생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 춘천시가 국비를 100억 원까지 확보하며 야심차게 추진하던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이 돌연 좌초됐습니다.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강원도, 춘천시와 체결했던 MOU를 없던 일로 한다고 밝힌 겁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며 수익률을 보전해달라는 게 시행사의 요구인데요. 춘천시는 추가로 주민들의 세금을 쏟아볼 수는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수소추출시설 구축에 나선 건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추출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고 나섭니다. 시는 사업 완료 후 하루에 2.5톤, 수소차 500대 분량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이곳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 수소에너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면서 충전소 공급 단가 하락과 수소버스 활성화 등 지역 내 수소산업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 생산시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때문입니다. 건설 예정이었던 시설은 기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최근 도입돼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춘 액화수소 추출 방식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강원도와 춘천시에 장기간 의무 구매를 포함해 내부 수익률 보전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취소됐습니다. 국내 수소 단가 하락에 맞춰서 이 수소 단가를 니들이 측정을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못 맞춰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이 한란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부 수익률과 그 하락되는 수소 단가에 대해서 지자체, 즉 그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무산되면서 춘천시는 확보한 국비 100억 원을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역 수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역시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급변하는 수소에너지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실제 지난 13일 양양고속도로 춘천휴게소의 수소충전소에 공급 차질이 발생해 2시간가량 충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더 많은 이제 뭐 정보와 그런 수집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는 액화수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생산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충전소 보급을 통한 공급망 확장으로 방향을 튼 건데 춘천시의 이러한 결정이 지역 수소에너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원주시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17일 새벽 4시 40분쯤 원주시 문마급 궁촌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키우던 닭 1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모두 106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178명과 법인 50곳, 부가금 등 6억 원가량을 체납한 사람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 21% 인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은 연 33만 1,000원으로, 중학생은 46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도내 아파트 값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평균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로 11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실거래가가 평균의 대여섯 배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외지인의 투자 유입으로 부풀려진 거품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세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한 브랜드 아파트 지난달 117.69제곱미터가 7억 5,6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한 아파트도 전용 면적 115.86제곱미터가 7억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호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도 11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지역민의 수요와 수도권 부동산 자본 유입이 더해져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게 선도로 진입해서 그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조금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23,600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 18,200건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원주 지역은 이미 지난 9월 아파트 매매 거래가 9,000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년치 기록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의 절반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비규제 지역 투자 쏠림이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고스란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쯤에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당시가 아니라서 처음 매매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1년 새에 거의 한 1, 2억 이렇게 쭉쭉 올라와 버리니까 매매하기는 대출 규제도 최근에 또 돼서 힘들고 해서 이제 전세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세도 보니까 매매 가격 따라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원주 지역에만 10,000세대 이상의 공급이 추가로 예정된 상황.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물량 공급 제한으로 시장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 목적의 거래 등은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거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네, 일종의 풍선 효과이긴 한데요. 문제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강원도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강원도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집값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정부에서 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기지에 조성되는 원주시립미술관의 건립 운영 방안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술관 건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친환경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시민 복합문화 예술 공간 조성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과 캠프롱 부지의 장점을 살린 식물 정원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전시실, 수장고, 미술도서관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설악산 B지구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소에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4시간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시가 제13회 강릉커피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방역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조리장과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보관,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일제 일자리 22명, 시간제 일자리 13명, 복지 일자리 80명 등입니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복지 서비스 지원과 행정 업무 보조, 불법 주정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홍천군이 7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내년도 예산안은 7,469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64억 원 증가해 첫 7천억 원대 예산안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557억 원 증가한 3,639억 원으로 책정됐고 국도비 지원 역시 2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군은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